가문과 조상님들의 영혼 앞에 맹세했었습니다. 이 집에 발을 들인 이상 내 모든 정성을 다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 가정을 일구겠노라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어리석은 인내는 잔인한 기생충들을 뚱뚱하게 키워내는 꼴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뻔뻔하게도 혼수 예물과 나의 피와 땀, 그리고 아직 형체조차 갖추지 못한 뱃속의 아이까지 빼앗아 저 반짝이는 고급 차와 바꾸었을 때 나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상상도 못할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곧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온순했던 며느리가 시동생의 집들이 잔치 한복판에서 그 철부지 시동생이 가로챈 2억 원짜리 외제차의 더러운 진실을 폭로하는 통쾌한 순간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심판은 가해자가 가장 자만하고 기고만장해진 그 순간에 내려지는 법입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피비린내 나는 혈연의 정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진흙탕 속에 짓밟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선택하겠습니까? 시어머니들의 입버릇 같은 말은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얘야, 이건 내가 다 너희를 위해 맡아두는 거다. 나중에 다 알아서 챙겨줄 테니 걱정 마라. 는 그 감언이설 말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경제적 자립권을 빼앗고 골수까지 빨아먹기 위해 설계된 잔인한 음모의 첫 발소리일 뿐입니다. 가족이라는 신뢰를 맹목적으로 믿었던 나 역시 결혼식 첫날 밤 시댁에 발을 들이자마자 그 순진하고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화려했던 결혼식이 끝나고 온몸이 부서질 듯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하루 종일 머리를 짓누르던 무거운 비녀와 핀들을 하나씩 빼내며 지친 한숨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노크 소리 한 번 없이 방문이 거칠게 활짝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화 씨가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방 안으로 들이닥쳤고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화장대 위에 놓인 붉은 벨벳 상자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그 상자는 친정 부모님이 평생 땀 흘려 모아주신 혼수 예물 금 10통과 내가 5년 동안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며 직장 생활로 모은 전 재산이 들어있던 피 같은 상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날쌔게 그 금 상자를 낚아채며 위선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이구, 푸엉가! 오늘 고생 많았다. 새아기 방이 잘 정돈됐나 보러 왔단다. 그런데 이런 귀한 금부티들을 화장대 위에 그냥 두면 어떡하니? 도둑놈이 들어와서 슥 훔쳐가기 딱 좋잖냐. 너희는 아직 어려서 돈 쓸 줄도 모르고 이렇게 큰 돈을 쥐고 있으면 씀씀이만 헤퍼져서 주변 친구들 꼬임에 넘어가 다 날리기 십상이야. 이리 내라. 이 시어미가 안전하게 다 맡아두마. 나중에 너희가 큰돈 쓸 일 있거나 집 살 때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단 1, 2도 틀림없이 고스란히 돌려줄 테니 걱정 말거라. 나는 시어머니의 손에 단단히 쥐어진 상자를 보며 손끝이 떨렸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인간의 가식적인 가면은 돈이라는 날카로운 칼날 앞에서 가장 먼저 찢어지기 마련입니다. 시댁이라는 거대한 기생충 소굴에서 벗어나 나만의 공간을 찾은 지 불과 한 달도 차에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내가 매달 꼬박꼬박 쥐어주던 그 돈줄이 완전히 끊기자마자 그들의 화려하고 오만한 일상은 순식간에 악취를 풍기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동생 성이라는 인간은 자신이 판 파멸의 함정이 얼마나 깊은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매달 지불하던 수백만 원의 생활비가 사라지자마자 성이 가로챈 그 외제차는 더 이상 부의 상징이 아니라 그의 목을 짓누르는 거대한 빚더미가 되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수십만 원의 기름값과 유지비, 보험료는 물론이고 그가 뒤에서 저지르던 불법 사설, 토토의 도박비까지 겹치자 그 철부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뜯어낼 인간 인출기가 사라지자마자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결국 자기가 일하던 회사의 공금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멍청한 도둑놈은 그곳이 바로 나의 완벽한 사냥터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은 자기가 대기업의 물류 자회사에서 회계사원으로 일하고 있으니 영원히 들키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회사 컴퓨터 앞에 앉아 주변 눈치를 살피며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유류비와 차량 수리비를 부풀려 친구 명의로 된 유령 회사 계좌로 돈을 빼돌릴 때마다 그의 입꼬리는 비열하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자기가 아주 똑똑한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그가 손을 댄 그 기업은 바로 우리 친정아버지가 35%의 지분을 쥐고 좌지우지하는 거대 금융그룹의 핵심 계열사였고 나는 그 모든 자금을 총괄하는 최고 수석 회계사였습니다. 성은 자기가 횡령한 돈이 5억 원, 10억 원을 넘어 결국 30억 원이라는 거대한 액수에 도달할 때까지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그 피 같은 돈으로 도박 빚을 갚고 새로 사귄 여자친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며 내가 사준 그 외제차를 타고 도로를 질주할 때마다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기생충들이 남의 살점을 뜯어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모니터로 지켜보는 나의 마음은 오직 얼음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나는 그의 범죄 행위가 담긴 금융거래 내역서와 조작된 영수증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차곡차곡 수집했습니다. 단 한 번도 성급하게 덫을 놓지 않았습니다. 놈이 스스로 목을 맬 밧줄을 더 길고 단단하게 꼬아올 때까지 조용히 숨을 죽이고 기다렸을 뿐입니다. 새 아파트에 불이 켜지고 시댁 식구들이 온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을 불러 모아 돼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던 그 전날 밤까지도 나는 내 사무실에서 마지막 횡령 확약서의 도장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성아, 그리고 어머니 화씨 인간의 탈을 쓰고 내 아이를 죽이고 내 혼수를 가로챈 당신들의 그 추악한 탐욕이 내일 어떤 피눈물로 돌아올지 기대해도 좋습니다. 인간 본성의 진정한 모습은 물질주의라는 렌즈를 통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결혼 후 약 6개월, 마침내 남편의 집이라는 차갑고 냉혹한 심연에서 완전히 지쳐버린 나는 잔혹한 진실을 목격했다. 그것은 나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단지 돈벌이 수단, 대출 기계 정도로만 여겼던 기생충 같은 그들의 진짜 음모였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수년간 눈물겨운 투쟁 끝에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임신 증명서를 손에 쥐었다. 행복에 겨워 남편의 집 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하고 잔인한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시어머니 화 여사와 시동생 성은이 새 차 카탈로그를 들고 활짝 웃고 있었다. 창밖에는 번쩍이는 새 SUV가 뻔뻔스럽게 주차되어 있었다. 성은이는 흥분해서 시어머니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소리쳤다. 엄마,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제가 이 차를 몰고 나가면 반 친구들이 기절할 거예요. 그래? 여자애들이 줄 서서 타보려고 할걸. 엄마! 최고예요!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조상님들이 도와주셨나 보구나. 내 소중한 아들이 이런 고급차를 몰고 자랑스러워해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 이름으로 등록해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해야 하잖아. 이 말을 듣자 심장이 멎는 듯했고 뱃속 아기를 꼭 안은 손이 언컨트롤러블리 떨렸다. 엄마, 저 차 누구 거예요? 이렇게 큰 차 살 돈은 어디서 나셨어요? 내 질문을 듣자 화 여사는 얼굴에서 미소를 지우고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 차가 누구 차라고 생각하는 거야? 난 이 차가 마음에 들어. 돈은 어디서 나온 거야? 지난번에 네가 나에게 준 혼수품 금화 연립 기억해? 그 금화를 전부 팔고
내 비상금까지 싹 다 모아서 그 차를 샀어. 모든 게 내 명의로 이전됐으니까 헛소리 그만해. 그 순간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었다. 머릿속이 텅 비었고 손에 들고 있던 임신증명서가 바닥에 쿵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니, 왜 제 허락도 없이 혼수를 팔아버리셨... 비밀이 깊어질수록 파멸의 덫은 더 정교하고 잔인하게 설계되는 법입니다. 시댁이라는 지옥구덩이에서 벗어나 나만의 공간을 찾은 지 불과 한 달도 차에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제가 매달 꼬박꼬박 쥐어주던 그 돈줄이 완전히 끊기자마자 그들의 화려하고 오만한 일상은 순식간에 악취를 풍기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동생 성이라는 인간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이 얼마나 깊은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매달 지불하던 수백만 원의 생활비가 사라지자마자 성이 가로챈 그 외제차는 더 이상 부의 상징이 아니라 그의 목을 짓누르는 거대한 빚더미가 되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수십만 원의 기름값과 유지비, 보험료는 물론이고 그가 뒤에서 저지르던 불법 사설, 토토의 도박 빚까지 겹치자 그 철부지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돈을 뜯어낼 인간 인출기가 사라지자마자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결국 자기가 일하던 회사의 공금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멍청한 도둑놈은 그곳이 바로 나의 완벽한 사냥터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은 자기가 대기업의 물류 자회사에서 회계사원으로 일하고 있으니 영원히 들키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회사 컴퓨터 앞에 앉아 주변 눈치를 살피며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유류비와 차량 수리비를 부풀려 친구 명의로 된 유령 회사 계좌로 돈을 빼돌릴 때마다 그의 입꼬리는 비열하게 올라갔을 것입니다. 자기가 아주 똑똑한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그가 손을 댄 그 기업은 바로 우리 친정 아버지가 35%의 지분을 쥐고 좌지우지하는 거대 금융그룹의 핵심 계열사였고 나는 그 모든 자금을 총괄하는 최고 수석 회계사였습니다. 성은 자기가 횡령한 돈이 5억 원, 10억 원을 넘어 결국 30억 원이라는 거대한 액수에 도달할 때까지 인간의 탐욕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 언제나 끝없는 파멸의 심연으로 이어진다. 내 월급이 삭감된 순간 아내의 웅장한 구름 위에 성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성, 너는 낡은 수입체 기름 넣을 돈조차 없던 주제에 내가 일하는 이 거대한 세상에 기어들어왔지. 성은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회계 인턴으로 일하면서 저지른 자신의 행동이 완벽한 범죄라고 착각했다. 매일 밤 사무실에 혼자 앉아 주유 영수증을 위조하고 가짜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친구 명의의 유령 회사 계좌에 수억 원을 빼돌리며 마치 자신이 천재라도 된 듯 씩 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 물류회사는 지분 35%를 소유한 아버지께서 지배하는 거대 금융그룹의 핵심 계열사였고 나는 그 모든 자금을 관리하는 최고 회계 책임자 CEO였다. 이것이 진실이다. 횡령된 회사 자금이 5억 원, 10억 원을 넘어서 결국 3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이르렀을 때 성은 완벽한 승리감에 도취되었다. 피로 물든 그 돈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빚을 갚고 아담한 최고의 모델 여자친구에게 인간의 탐욕은 가장 오만하고 자만심에 가득 찬 순간에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법칙과 같습니다. 월급이 끊기고 전기까지 끊기는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들의 오만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화 여사는 장남 지엔에게 사채는 물론이고 개인 대출까지 시켜 그를 쥐어짜냈습니다. 그렇게 거액의 대출을 받아 새로 지은 고급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계약한 후 친척과 이웃들을 모두 초대해 호화로운 집들이 파티를 열었습니다.
제 돈으로 지은 화려한 외관 속에서 가짜 부를 과시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저를 끔찍하게 대했습니다. 저를 완전히 배제하고 일부러 초대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저를 다시 한번 모욕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연 회장은 눈부신 조명으로 환하게 밝혀졌고 수십 개의 테이블에는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두꺼운 금도금 가짜 목걸이와 반짝이는 벨벳 드레스를 입은 화 여사는 활짝 웃으며 안절부절 못했다. 호화로운 정장을 입은 성은은 수입차의 키를 끊임없이 만지작거렸다. 마치 과시하듯 아파트 단지 입구에 주차된 마스다 SUV의 헤드라이트를 리모컨으로 깜빡였다. 그의 옆에서 기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쏟아지는 독촉 전화에 시달리는 채무자처럼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화 여사는 친척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며 침을 뱉었다. 세상에, 여러분 좀 보세요. 우리 집은 이렇게 똑똑하고 성공한 아들이 둘이나 있다니. 정말 복받은 집안인가 봐요. 막내 아들 성은이는 겨우 24살인데 벌써 이렇게 고급 수입차를 몰고 다니네요. 차도 직접 샀고 곧 대기업 출시 2호로 승진할 예정이에요. 인간의 악행이 하늘을 찢는 순간 그들의 목에 올가미가 완벽하게 걸리는 순간이기도 하다. 성에서는 샴페인이 터지며 온 가족 앞에서 허영심을 과시하고 있다. 호화로운 식당의 거대한 정문이 예고 없이 갑자기 요란하게 열린다. 순식간에 무거운 정적이 연 회장을 얼어붙게 한다. 차갑고 접근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풍기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내가 3명의 대검찰청, 제복, 수사관과 본사 감사부의 호위를 받으며 하이힐 소리를 내며 들어온다. 감미로운 음악이 갑자기 멈추고 모두가 손에 숟가락을 든 채 나를 쳐다본다. 나는 그녀를 바라본다. 갑작스러운 내 등장에 놀란 호아는 포크를 던지며 화를 내며 소리친다. 안 돼! 저 망할 계집애. 내 눈엣 가시 같은 년이 감히 여기 발을 들여놓다니. 우리 소중한 막내 아들의 성대한 집들이 파티에 가난의 악취를 풍기다니. 대체 어디서 그런 재수를 부린 거야? 경비원, 당장 머리채 잡고 쫓아내! 나는 화 여사의 욕설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천천히 홀 중앙 무대에 마이크로 걸어갔다. 그리고 확성기를 통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큰 목소리로 선언했다. 경비원을 불러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여기 있는 수사관들이야, 화 여사. 오늘 나는 당신이 말하는 가난하고 인색한 며느리가 아니야. 오늘 나는 당신이 그토록 높이 평가하는 대형 물류 자회사의 모든 재정을 총괄하는 CEO로 바로 나야. 오늘 나는 이 가문의 몰락을 선언하는 판사로 이 자리에 섰다. 그 순간 무대 위에서 샴페인 병을 들고 있던 성의 손이 주체할 수